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 안에 범인은 없었다. 와이즈 씨의 방은 넓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았지만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사물은 애초에 적었다. 그러니까 와이즈 씨의 방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는 누구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 안에는 수상한 사람은 결단코 없었다. 내가 방에 막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엘레나 씨 그리고 아이고 쓰러졌구만. 제 길을 이런. 소장님 괜찮으세요? 소장님. 아이고 뭐야. 여기서 끝이었어? 씨 그러면 어제 여기까지 하고 끊을걸. 목소리가 아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궁금하다. 이 앞에 어떻게 될지. 한번 하고 와볼까? 일단 여기서 이거 2층으로 가는 루트를 한번 보고 싶어. 여기서는 2층으로 가는 게 맞겠지.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수상한 사람을 붙잡으면 다른 분들도 안전할 테니까요. 그 말은 정론이기는 하다. 가능하기만 하면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야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줍잖게 어둠을 이동하다간 기습당했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총을 들고 있는 범인을 상대하러 가는 것이 옳을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말리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배드엔딩이 뜨나? 범인을 잡아야지. 그래. 어떻게든 놈을 일찍 붙잡는 걸 우선하는 게 먼저겠지. 가자꾸나. 좋아요. 나는 계단 쪽으로 향하는 조수의 뒤를 따르면서도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틈 같은 것은 없었다. 조용하군. 계단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어떤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다. 분명 이 위에 놈이 있을 터인데. 어딘가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앞장서마. 조심하세요, 소장님. 이 주변에서도 인기척은 안 느껴지는군. 그렇다는 건 방 안에 숨어 있는 건가? 그럼 이제 어떡하죠?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어떤 방에 숨었는지 알아내야겠구나. 그 사람이 2층에 올라왔다는 건 요제프 씨나 와이즈 씨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두 사람의 방 중 하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 최악의 경우에는 방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 우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렇다면 더 용서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흰 와이즈 씨의 방은 알지만 요제프 씨의 방은 모르잖아요. 요제프 씨의 방이 어딘지는 어떻게 알죠? 그렇군. 2층에 있는 건 알지만 어딘지까지는 몰랐지. 하지만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네? 조금 전에 봤을 때 퍼그 씨는 빈 방을 마스터키를 쓰고 들어갔어. 그 말인즉 쓰지 않는 방은 평소에는 잠궈둔다는 거야. 그러네요. 그럼 잠겨있지 않은 방이 요제프 씨의 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와이즈 씨의 방으로 갈까요? 요제프 씨 방을 찾아볼까요? 이상적으로는 둘로 나뉘어져서 가는 게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한 곳을 정해서 둘이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또 분기야? 여기 어차피 이거 봤으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노래 지는 건 와이즈 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와이즈 씨는 이미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직접 손을 써서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요제프 씨는 변호사일 뿐이지만 유언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것이고 살해당했을 때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이다. 제길 정하는 게 쉽지 않군.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온다. 이럴 땐 단숨에 결정하는 게 낫다. 내 선택은 다시 일단 저장 한 번만 할게요. 나는 나가 우린 이미 와이즈 씨가 죽은 세계선을 보고 왔어. 그러면 와이즈 씨를 아니다. 근데 요제프 씨 나 같아도 근데 요제프를 먼저 죽일 것 같긴 하거든요. 요제프 씨의 방을 찾자. 거기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구나. 알겠어요. 잠기지 않은 방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천천히 문을 확인할 테니 너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따라오렴. 위험할 테니 말이야. 네, 조심할게요, 소장님. 그렇게 난 어둠 속에 손을 뻗어 벽에 손을 댄 다음 그런 다음 손을 댄 채로 벽을 훑듯이 나아간다. 그러면서 문과 같은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문 손잡이를 찾아내어 돌려봤다. 첫 번째 문. 이건 아니다. 잠겨있다. 두 번째.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척헉. 세 번째 문에선 손잡이가 확 돌려지고 천천히 열렸다. 이게 요제프 씨의 방일 것인가? 검증은 쉽다.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될 뿐. 심호흡 한번 내쉬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떻게 되려나? 요제프 씨 계십니까? 내부로 들어가자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딱히 아무것도 없었다. 이 저택 내부가 완전히 어두워졌음에도 촛불 따위를 킨 흔적 같은 것은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다만 기묘하고 강한 냄새가 방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 이건 아무래도 기름 냄새다?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름의 냄새. 그런데 왜 그것이 여기에?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발을 앞으로 내디디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뒤통수에 들이밀어졌다. 아무래도 범인은 방의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강렬한 기름 냄새 때문에 한순간 주의가 흐트러진 것이 뒤를 잡힌 이유였다. 의외인데 누군가가 곧바로 이리로 올라올 줄이야. 당연히 전기를 고치러 갈 줄 알았건만. 이 목소리, 설마 당신은? 소장님 괜찮으세요? 저기 안에서 무슨 일이? 거기 바깥에 애새끼 진정해. 난 좀 새가슴이거든. 깜짝 놀라면 난 방아쇠를 당길지도 몰라. 요제프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해줄 필요가 있나?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요제프 씨의 방일 텐데도 너무나 조용했던 건 역시 그런 이유에서였나? 잠시만요. 제가 놀래키지 않으면 쏘지 않는 게. 그럴 순 없지. 계획이 귀찮아지니까 말이야. 자, 네 소장님께 작별 인사하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말이야. 저기 그만. 종탄이 꿰뚫는 감각이 뇌리를 스쳤다. 혈액이 몸에 난 구멍에서 쏟아지기 시작한다. 소장님! 조수가 부러지는 소리마저도 점점 아득해진다. 젠장. 어쩌면 처음부터. 아하, 게임 오버! 오케이. 뭐야, 여기서 돌아와주네? 그러면 그냥 저기 블로그로 가서 여기서 요제프 씨 방을 가도 똑같을까나? YZ 씨 방을 가도? 둘 중 한 사람을 노린다면 YZ 씨가 노려줄 확률이 더 높겠지. 확실히 그렇네요. YZ 씨의 방은 여기서 직진하는 거였지? 네, 바로 이 옆. 여기에요. 좋아, 내가 먼저 들어가 보마. 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도망치고.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소장님. 똑같을라나? 똑같이 이번에는 범인이 여기 숨어 있을라나?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YZ 씨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느껴지는 것은 냉기였다. 전에 갔을 때보다 더 추웠다.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일까? 어딘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에서 영문 모를 고무타는 냄새와 비릿한 철 냄새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고 의식이 어지러워진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어떻게든. YZ 씨, 계십니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당해버린 것일까? 우리가 2층에 올라왔을 때까지 총성은 없었다. 그렇다면? 방이 조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YZ 씨는 주무시고 계시고 놈은 요제프 씨의 방으로 노리러 간 건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요제프 씨의 방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배후에서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다. 그 충격에 나는 마치 실이 풀린 인형 마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소장님. 그 걱정 어린 질문에 대답할 여력은 없다. 나를 부르는 조수의 목소리마저도 점점 아득해진다. 아하. 범인이 근데 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닌가? 아니, 왜냐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YZ 씨 방으로 가면 YZ 씨 방에 범인이 있고, 요제프 씨 방으로 가면 요제프 씨 방에 범인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YZ 씨의 방에 갔는데, 범인이 없었잖아. 그래서, 요제프 씨의 방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YZ 씨 방에서 이 말도 없이 뒤통수 후린 놈은 다른 사람인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그 형제 둘 다 범인인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부인이랑 그 사람이랑 그 부인이랑 걔네 이렇게가 범인이라든지. 일단은 요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남자를 따라간다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저 수상한 남자를 놓칠 수는 없다. 저 남자를 지금 붙잡으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서! 거동수상자 녀석! 뒤늦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당연하지만 녀석이 멈출 리는 없었다. 정신을 집중하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멀어서 가는 놈의 발소리를 포착해내야만 한다. 거수자의 발소리는 카페 뒤를 밟는 듯한 소리에서 나무를 밟는 듯한 소리로 뒤바뀐다. 즉, 계단으로 올라갔나.
저택의 한가운데에 있는 2층으로 가는 계단. 그것을 통해 2층으로 가려는 것이 분명하다. 왜 곧바로 2층으로 가는 거지? 목표가 따로 있는 건가? 그렇다면 녀석의 목적은 YGC인가? 아니, 지금 추측하는 건 시간 낭비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높이는 일. 그것뿐이다. 아, 이렇게 2층에 따라가서 그냥 죽는 건가 보다. 아하, 오케이. 계단을 뛰어서 오른다. 허리가 완쾌한 것은 아니었지만 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은 된 모양이다. 서둘러야만 한다. 녀석이 무슨 짓을 일으키기 전에 어서. 그것은 내가 계단을 전부 올랐을 때였다. 복도의 왼편, 그러니까 계단에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에서 총격이 날라왔다. 바로 그냥 2층 올라오자마자 그냥 죽여버리네? 몸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진다. 나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상도 못했군. 이런 어둠 속에서 조심성 없이 움직일 줄이야.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짧은 건지. 계획과는 좀 달라졌지만 틀어지기 전에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군. 오늘의 나는 운이 좋구만. 그러고는 내게 총을 쏜 범인은 유쾌하다는 듯이 낄낄 웃었다. 생각해보면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였다. 앞서서 달리던 남자의 발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채야 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생각을 그르쳤던 것일지도. 나도 많이 의독스럽던 건가. 어이구. 하지만 전 이미 퍼펙트 엔딩을 봤거든요? 이제 도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게임. 다음 스테이지 가봅시다. 조용하군요. 이 사무실만큼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었는데. 소장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럴 만도 하죠. 평소엔 정말 시끄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와선 그 소란마저도 그립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픈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천천히 향불 같은 매캐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하디 씨도 한 대 피우시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 이제 끊어서요. 그렇습니까? 그럼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희뿌연 한숨을 내뱉는다. 그것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해 공기 중으로 이리저리 흩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애를 데리고 가족한테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 도시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한테 돌아갈 가족 같은 건 없어서요.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렸군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서요. 그렇다면 이 도시에 계속 계시는 거군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달리 갈 데가 있어야죠. 이 사무소를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은 못하겠지만요. 링고 탐정사무소는 여기까지인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애초에 제가 이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고인께서는 언제나 탐정님이 다음 소장의 적임자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사무소를 이어받고 싶어 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무소를 이어받으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고 고인께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영화 쉐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예. 저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쁜 놈들을 무찌르고 떠나는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 이름으로 사무소 명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화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강함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짊어지면 조금이라도 닮게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도 못했고 어쩌면 제가... 거기까지 하시죠.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때문인지 저는 피를 보지도 못하고 총도 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뭐가 쉐인이고 뭐가 이어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아, 왜 이렇게 잔하시앙. 완전히 멘탈이 나갔네. 지금도 겉보기에만 멀쩡한 척하지 사실 저 멘탈 나간 상태에서 그대로인 것 같아. 눈을 뜬다. 낯선 천장이다. 아니, 자세히 바라보니 눈에 익은 부분이 있었다. 여긴 응접실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블레어가의 응접실 소파 위에 누워있었다.
아, 드디어 눈을 떴군요. 소장님, 괜찮으신가요? 내가 일어난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이 내게로 황급히 달려왔고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아, 젠장. 요즘 왜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많은 건지. 쓰러지는 일이요? 어제도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쪽팔리니까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뭐예요, 그게? 루퍼스 씨, 탐정님이 일어나셨어요. 아, 탐정님, 다행입니다. 아! 루퍼스 씨는 휘청거리다 주위에 있던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둘둘 말려 있었다. 아무래도 총에 맞은 것은 어깨였던 모양이다. 아직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루퍼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예, 진통 효과가 있는 약품들을 좀 처방해서요. 버틸만은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상처가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또 엘레나도 돌봐야 하니까요. 다친 분은 얌전히 계시고 제가 신경 써야 할 것 늘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환자 입장은 이거 참 적응이 안 되네요. 루퍼스 씨가 윤호 씨의 말을 듣고 얌전히 앉자 윤호 씨는 곧바로 방의 다른 쪽에 있는 의자로 걸어갔다. 이거 루퍼스가 범인 아니야? 제가 지금 전 회차가 지금 약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계단에서 루퍼스를 만났었나? 루퍼스가 공격을 당했었나? 그랬었나요? 공격당한 루퍼스가 나왔었나? 그게 맞다면 루퍼스가 범인 같아. 지가 지 어깨 쏘고 나온 거 아님? 거기서 도망친 놈도 없어. 나온 게 루퍼스밖에 더 있어? 그리고 그냥 아까 이제 전 회차 이제 도루마무 전에 죽은 배드엔딩 회차 때도 보고 생각한 건데 말투가 뭔가 루퍼스 같이 읽혀. 몰라, 그냥 읽는데 자꾸 루퍼스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야. 약간 거만한 퍼그인가? 걔의 말투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말투야 꾸며낼 수 있는 거니까요. 루퍼스 씨가 윤호 씨의 말을 듣고 얌전히 앉자 윤호 씨는 곧바로 방의 다른 쪽에 있는 의자로 걸어갔다. 어이구, 엘레나. 그곳에는 잠자듯이 누워있는 엘레나 씨가 있었다. 그럼 엘레나 이제 말 안 하나? 다행이다. 엘레나 씨의 상태를 살피는 윤호 씨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쓰러진 엘레나 씨가 가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인 어른의 죽음을 목격한 것도 컸으리라. 저기 엘레나 씨는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대충 상태를 보아선 그냥 쓰러진 것 같아요. 루퍼스가 진단하길 맥박이나 이런 건 다 정상이래요. 다만 아무리 깨워도 쉽게 일어나질 않네요. 범인한테 맞아서 쓰러지기라도 한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쪽에 맞은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침통한 얼굴로 엘레나 씨의 용태를 살피는 윤호 씨를 보다가 나는 이내 시선을 돌렸다. 직감상으로는 엘레나 씨는 곧 일어날 것이다. 아이씨, 그럼 다시 목소리가 하나 늘잖아. 하지만 근거도 없는 이야기는 말해봤자 분위기를 흐릴 뿐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범인은요? 제가 쓰러진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YG 씨의 방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나길래 응접실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소장님과 엘레나 씨가 쓰러져 계셨고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냥 그 범인놈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인가? 창문이 열려 있었으니 거기로 도망친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정말 그렇게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살피려다가 범인이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선 쓰러진 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죠. 그래서 응접실로 가서 기자님과 윤호 씨를 부른 다음 소장님과 엘레나 씨를 여기로 옮겼던 거예요. 그렇군. 그걸로 끝이니? 뭔가 다른 일은 없었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가 두 분을 응접실까지 옮기는 동안에도 다른 인기척 같은 건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응접실 주위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그 괴한은 그냥 저택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 아닐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범인이 바깥으로 나갔다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갔단 말인가? 방법이 아주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사고의 가지를 전개시키다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부재를 깨닫는다. 버그씨는? 버그씨는 어딨지? 그게 사실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긴 했는데 어디에도 안 계셔서. 혹시 그 수상한 남자가 저택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택을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사람이 좀 깨어난 뒤에 하는 게 안전할 테니까요. 윤호 씨가 괴로운 듯이 신음했다. 한순간에 가족이 죽고 보이지 않게 됐으니 정신이 편할 리가 없을 테지. 여튼 상황을 정리하면 범인과 퍼그 씨는 행방불명, 그리고 YG 씨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제프 씨도.
맞아요. 정확해요. 그렇다면 우선 퍼그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범인은 정말 저택을 나갔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군요. 루퍼스 씨. 네, 탐정님. 퍼그 씨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건 루퍼스 씨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형님분께서 어디로 가셨을지 짐작 가는 곳이 있으십니까? 아, 그게 말이죠. 저는 형님이랑 대화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루퍼스 씨의 방이라면? 아, 제 방은 형님 방 바로 옆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정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아예 만나시질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간 다음 잠을 잤고 깼을 때는 이미 저택 전체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층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디 계실지는 짐작 가는 게 없네요. 아, 그런... 윤호 씨는 몸에 힘이 풀려버린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걸 본 발데스 씨는 윤호 씨를 부축하러 황급히 달려갔다. 이러면 저희가 퍼그 씨의 방에 갔을 때 루퍼스 씨가 없었던 건 설명이 됐네요. 정말 그럼 퍼그 씨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러게 말이다. 찾으러 갈 필요가 있겠구나. 윤호 씨, 제가 부군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도 갈래요. 소장님이 가시면 저도. 그렇다면 저도 같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손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아니 잠깐, 이렇게 다 가면 엘레나 씨는 저 혼자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다들 저한테 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발데스 씨는 진심으로 당황한 듯이 동공이 크게 움직였다. 뭐 범인이 완전하게 사라졌다고 확신이 없는 이상 혼자서 남게 된다면 그야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들 조용히 해주시죠. 바깥으로 가는 건 저와 조수만 갈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서 괜찮으신 겁니까? 거기다 공포증도 앓고 계시잖아요. 혹시 조금 전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다 만약 범인과 조우하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전 나름 산전수전 겪은 사람입니다. 총을 갖고 있는 사람 상대도 해본 적이 있죠. 제가 지금 피공포증에 걸려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다수의 사람이 허둥지둥하며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탐정이고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상 더 사건이 심각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다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 그리고 윤호 씨. 네. 퍼그 씨는 제가 책임지고 꼭 찾아오겠습니다. 안심하고 기다려 주시죠. 감사합니다. 남편은 퍼그는 무사하겠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읽을 줄 모르는 바보라서 지금도 바보같이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 무사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참, 여러분들은 여기서 문을 닫아둔 채로 양 옆에서 대기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누가 침입했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좋을 겁니다. 확실히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범인이 들어와도 기습해서 제압할 수 있겠어요. 수성이 항상 유리하다는 건 그런 이유죠. 무슨 일 있으면 크게 소리치세요. 곧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자꾸나. 네. 나와 조수는 살며시 응접실의 문을 열고 나왔다. 아, 누가 범인이지? 우리가 나가자마자 문은 닫혔고 윤호가 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윤호는 외부인이잖아. 아닌가? 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난 탐정은 글렀다, 야. 우리가 나가자마자 문은 닫혔고 그 순간부터 담의 공기가 무거운 침묵으로 우리를 짓눌렀다. 이제 좀 조용해졌구나. 소장님은 침착하시네요. 오늘 낮에만 하더라도 계속 벌벌 떠셨는데. 호들갑도 떨 여유가 있으니 떠는 거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게 조절이 되는 거였군요. 그런데 소장님. 왜? 퍼그 씨의 안위 말이에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무사할 거라고 일축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네, 혹시라도 퍼그 씨가 잘못되시기라도 했다면 윤호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한 건 아니니 걱정 마렴. 근거요? 총성의 개수 때문이지. 아무래도. 우리가 들은 총소리는 총 4번이었잖니? 4번이요? 제가 잠들었을 때 범인이 총을 쐈었나요? 그래, 범인이 우리 앞에서 창문을 깨는데 한 발 쐈었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와이즈 씨, 요제프 씨, 루퍼스 씨를 쏘는 데 쓰였다면 퍼그 씨를 쏘기에는 한 발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네요. 하지만 엘레나 씨는 총에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맞아서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퍼그 씨도 그렇게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퍼그 씨 역시도 엘레나 씨처럼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다 알았을걸.
확실히 그렇긴 하네요. 범인은 특히나 목표를 정해서 죽이는 놈이었으니까 퍼그씨는 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고로 무사하실 가능성이 높지. 단언했던 건 그런 이유에서야. 어쩌면 윤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딘가에서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지. 윤호가 범인이고 자기 남편이 자기 동태 파악할 것 같아가지고. 아, 윤호가 범인일 수 없나? 그 외부에서 이렇게 총 쐈잖니. 아니면 그게 버그 아니야? 아닌가? 윤호랑 엘레나는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그럴 리 없겠다. 죄송해요. 아니면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이건 아직 근거도 없는 추측일 뿐이다. 굳이 말해서 이 사건에 선입견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 아니야, 아무것도. 우선 퍼그씨의 방으로 가보자꾸나. 하지만 거긴 정전이었을 때 갔었지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온통 어두워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었잖니. 혹시 또 모르지. 방의 가장 구석에서 주무셔서 우리가 못 본 걸지도. 알겠어요. 퍼그씨의 방으로 가죠. 좋아, 바로 가자고. 야, 탐정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심병 환자 되는데요? 그냥 알죠? 이제 명탐정 코난에서 보면은 이제 막 맨날 이렇게 코난이 옆에서 열심히 그냥 말도 안 하고 머리만 굴리고 있는데 막 용의자 A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당신이 범인입니다! 이러고 유명한 이제 그러면 또 막 용의자 B가 그치만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였어요. 이러면 그렇다면 당신이 범인입니다. 막 맨날 호구로가 이러잖아. 지금 그 아저씨 탐정 아저씨의 마음을 제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윤호가 나오면 제가 범인 같고 루퍼스가 나오면 역시 루퍼스가 범인이고 퍼그가 안 나와 퍼그가 범인이네. 지금 거의 이 상태거든요. 미치겠어. 나 의심병 환자 됐어 지금. 퍼그 씨의 방 안에 들어서자 느낀 첫인상은 우리가 머물던 개인실보다 더욱 고급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런 인상이 들었던 것은 가구의 질도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지런히 정돈됐다는 사실이 더 컸을 것이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일 텐데 남에게 보여질 걸 고려한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것이다. 이런 것이 메이드를 쓰는 이유인 것일까? 퍼그 씨는 안 보이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신경 쓰이는 곳들이 좀 있구나. 얼마 걸리지도 않을 테니 조금 조사하고 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요? 과연? 저도 좀 신경 쓰이는 게 생겼어요. 좋아, 그럼 살펴보자고. 오케이, 제대로 이거 조사 싹 해가지고 추리 빡빡빡. 이 카트는 본 적이 있다. 엘레나 씨가 윤호 씨를 대신해 움직였던 다과형 카트다. 그 위에는 양초, 양주, 먹다 남은 쿠키 등이 어질러져 있었다. 한번 손을 갖다 대어보니 무게가 좀 있어 쉽게 밀리지 않는다. 꽤나 무겁구나.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였는데. 어디 볼까요? 정말이네요. 바퀴가 달렸는데도 쉽게 안 밀려요. 혹시 조금 전에 방에 들어왔을 때 소장님이 부딪혔던 건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구나. 아니 윤호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그냥 착착착 끌고 다니냐? 엘레나도 그렇고? 둘이 약간 저건가 봐. 그 파워가 있나 봐. 숨겨진. 적어도 침대에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았으니. 여기 책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한눈에 봐도 감 나가는 것들이구나. 배 모양만 봐도 그렇지. 네, 이런 게 비싸다니 신기하네요. 그냥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원래 장난감은 비싸단다. 오히려 장난감이니까 비싼 거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런 건가요? 그럼. 그렇다면 그 수상한 사람은 적어도 금품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물론 금품을 노리고 이런 장난감을 터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창문... 이게 뭐야? 소장님 여기 봐보세요. 창틀에 흙이 좀 묻어있어요. 어디 볼까? 정말이구나. 조수의 말대로 창틀에는 진흙 덩어리들이 몇 점 흩어져 있었다. 왜 이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거동 수상자가 저택 바깥에서 이쪽으로 침입한 거 아닐까? 바깥에는 비가 왔었잖니. 놈이 창틀을 넘어 방으로 들어오면서 진흙이 묻은 것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이 되네요. 하지만 왜 일부러 방으로 돌아온 걸까요? 정문은 열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다. 정면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돌아간 걸지도 모르지. 여기 이 방에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걸로 방은 전부 둘러본 것 같은데 퍼그 씨는 아무래도 여기 안 계신가 봐요. 아니,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곳이 있잖니. 네? 카트의 천에 가려진 부분 말이야. 우린 거길 아직 보지 않았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니? 카트 위에 올려진 것들은 얼마 없는데 카트가 이렇게 무겁다는 건 뭔가 수상할 수밖에 없잖아. 어라? 그렇네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잠시만요. 혹시 저기 안에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확인할게요. 괜찮겠어? 괜찮아요. 전 담력이 좋은 편이니까요.
사실 나랑 엇비슷한 수준인 것 같긴 하다만 혹시 안에 피가 있거나 한다면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수한테 맡기는 편이 훨씬 낫긴 할 것이다. 나는 조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조수는 침을 삼킨 뒤 천천히 카트에 천을 올렸다. 으아, 깜짝아. 야! 무슨 일이야? 그게 퍼그 씨가 안에 피는 있었어? 순간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러면 퍼그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무거웠다? 그러면 윤호가 옮길 때는 안 무거웠겠네. 오케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다시 봐볼게요. 그래. 조수는 순간적으로 놓아버렸던 카트의 천을 다시 위로 젖혔고 나도 허리를 숙여 그 안으로 시선을 옮겼다. 조수의 말대로 그 안에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퍼그씨가 있었고 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일단 생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다. 나는 퍼그씨의 목 쪽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보았다. 살아있어. 네? 맥박은 멀쩡해. 아무래도 그냥 쓰러지신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퍼그씨 괜찮으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퍼그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그것이 반복되자 퍼그씨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퍼그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퍼그씨는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일어났고 우와! 아이리스 네 이놈! 그대로 카트에 머리를 박았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탐정님! 연쇄살인범입니다. 아이리스가 나타났다고요. 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갑자기 벼랑간 녀석이 나타나더니 저를... 우선 진정하시죠, 버그씨.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악랄한 식기가 우리 집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누가 다치기 전에 하루빨리 녀석을 제압해야... 이미 늦었습니다. 네? 와이즈 씨와 요제프 씨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퍼그 씨 앞에 나타난 녀석은 행방불명의 상태고요. 그럴 수가... 아버지가... 요제프 씨가... 다른 사람들은요? 윤호는요? 또 루퍼스는... 지금 응접실에서 다들 안전하게 피해 계십니다. 엘레나 씨는 범인한테 당해 쓰러지셨긴 합니다만... 루퍼스 씨 말로는 무사하다고 하시더군요. 그건 불행 중에 다행이네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이리스라니요? 그러니까 루퍼스 녀석과 이야기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이, 이 이야기는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루퍼스가 잘 정리했거든요. 아는 사람들도 저희밖에 없고요. 이 주제 가지고 사건이 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잘 정리됐다고요? 서로 죽일 듯한 분위기를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 좀 분위기가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의 진심을 녀석도 알았는지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가증스러운 아이리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일가의 사정이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게 당연하죠. 아이리스인지 일리아스인지 뭔지 아는 놈이 저희를 또 노렸을 뿐이라고요, 이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범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퍼스 녀석과의 대화가 마무리되어 가던 중에 피곤이 몰려오더군요. 그래서 전 녀석한테 말하고 잠자려고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잠에 드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전 굉장히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숨이 막히고 목 부분이 답답한 느낌이 들지 뭡니까? 그건 설마... 눈을 살짝 떠보니 검은 우비를 입은 괴한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항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잠의 기운이 덜 가셨던 탓이겠죠. 그렇게 또다시 의식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고 지금 눈이 뜨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분명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범인은 퍼그 씨를 기절시킨 다음 저 카트 밑으로 옮겨놓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퍼그 씨는 옮기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넣어주고 싶어서 넣어준 게 아니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응접실로 돌아가죠. 안정을 취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요제프 씨의 얼굴이라도 뵙지 않으면... 그건 일단 나중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아직 범인이 저택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현장에나 함부로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탐정님, 저는 아들로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게 맡겨주십시오.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응접실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나는 퍼그 씨에게 손을 내밀었고 퍼그 씨는 그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그 몸이 조금 무거워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일긴 했지만 굳이 티를 내진 않았다. 허리 아픈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어? 왜 그러니? 방을 나가려던 나는 조수가 낸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에 고개를 뒤로 돌렸다. 아니, 카트에 놓인 보 아래로 뭔가가 빠져나와 있어서 빼봤는데요. 이런 게 나와서요. 아니, 이건 우비잖아, 녀석이 쓰던. 그건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났던 괴한이 입었던 검은 우이였다. 누군가가 금방 입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겉에는 물이 꽤나 묻어있었다. 얼랄라라. 이거! 저를 덮쳤던 녀석이 입었던 우비가 분명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글쎄요. 뭔가 저를 쓰러뜨린 다음 이불처럼 덮어주려 했다고 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건 범인이 퍼그씨를 쓰러뜨린 다음 카트 안에다가 우비를 집어넣었다. 뭐 그 정도 아닐까? 되게 수상하네요. 왜 굳이 우비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건지.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 퍼그씨를 응접실로 데려다 드리자. 갑시다, 퍼그씨. 알겠습니다. 접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우와, 소장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뭔가 봉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반사적으로 피하긴 했다만 자칫하면 맞을 뻔했다. 죄송해요. 루퍼스 도련님이 발소리가 3명 같아서 범인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바람에. 아니, 형수님. 그렇다고 막 공격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탐정님.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보다도 여기 퍼그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 방에 있던 카트 안에서 쓰러져 계시더군요. 나야, 버그. 여보, 걱정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윤호 씨는 퍼그 씨의 팔을 당겨서 재빨리 방 안으로 퍼그 씨를 데려다 놓았다. 엘레나 씨는 여전히 안 깨어나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과 딱히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탐정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그 씨를 찾은 건 정말 운 좋게도 바로 찾은 거라서요. 저택 전체를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을 조사해봐야죠. 저도 가도 괜찮겠습니까? 부검은 저도 얼추 할 줄은 알아서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탐정님께서는 현장 검증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피를 보기 힘들어 하시니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총에 맞으신 분을 혹사시킬 순 없지요. 저와 조수 둘이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 생각해둔 게 있어 피를 보지 못하더라도 현장은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히 계십시오. 아니, 루퍼스 이 자식 왜 자꾸 끼어들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너 내 의심 1이야 지금. 지금 얘가 범인 같아. 사실 다 범인 같아요 지금. 자, 그럼 뭐 이제 우리는 이동하자. 네네.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이 말이 더 길어질까봐 나는 황급히 돌려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 그냥 빨리 튀어야 돼. 저기 소장님. 왜? 정말 루퍼스 씨를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됐던 건가요? 저는 시체의 사망 시각이라던가 그런 거 분석할 줄 모르는데요. 루퍼스 씨는 함께하지 않은 편이 나을 거야. 총에 맞긴 하셨다면 알리바이가 없거든. 만약 루퍼스 씨가 범인이라면 객관적인 검증이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런 건가요? 그러면 사건 현장은 어떻게 조사하죠? 그건 말인데 내게 좀 힘든 일을 부탁해야 할 것 같구나. 힘든 일이요? 내게 사건 현장을 그려달라고 할 생각이었거든. 피만 제외하고. 아, 그러면 확실히 소장님도 사건 현장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좋은걸요? 다만 넌 아직 어리니까 이런 현장을 계속 보게 해도 되는지는 의문이야. 어른들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살인 현장은. 마음 같아서는 발데스 씨를 부르고 싶었다만 그 양반은 또 돈을 요구할 거고 그림 실력은 나와 엇비슷하다. 우리의 그림 실력은 유치원생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다. 그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기억을 잃기 전에는 연쇄살인범이었을지도 모르는 아이였다면서요. 그렇긴 하다만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자 조수는 잠깐 충격을 먹은 듯이 잠시 멈춰있다가 천천히 대답을 꺼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YGC 방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기만 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전 탐정 조수니까요. 그럼 이런 일에 빠질 수는 없어요. 저라도 더 힘을 보태 최대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장하다 장해. 내게서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구나. 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네. 오랜만에 들은 그리운 말을 곱씹으면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올렸다. 소장님, 거기 멈춰주세요. 2층에 다다르기까지 6계단 정도 남았을 때 조수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이 앞이 루퍼스 씨가 쓰러진 곳이었지. 한번 보고 와볼게요. 피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 부탁하마. 조수는 나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바닥을 위주로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다. 피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네요. 많지는 않지만요. 아마 급소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지. 생각해보면 천만 다행이었네요. 총이 빗맞지 않았더라면 루퍼스 씨는... 무사하지는 못하셨겠지. 그때 이야기는 루퍼스 씨한테서 듣고 우선 요제프 씨의 방으로 가자꾸나. 그런데 요제프 씨의 방이 어디일까요? 저희는 요제프 씨의 방은 2층에 있다는 것만 알잖아요. 글쎄다. 그래도 복도를 걷다 보면 문이 열린 방이 있지 않을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열린 문이 있어요. 아마 그게 요제프 씨의 방일 거야. 한번 가서 봐주겠니? 들어가서 스케치를 하면 되는 거죠.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 조수는 와이즈 씨의 방이 있는 반대편 복도에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히? 괜찮니? 괜찮아요. 조금 놀랐을 뿐이거든요. 어떻길래 그래? 요제프 씨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채로 등에 총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 엎드린 채로 쓰러진 모습이고 등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알았어. 거기까지만 말해도 괜찮을 것 같구나. 더 자세히 말하면 상상이 될 것 같거든. 조심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소장님이 쓰러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어. 조심하마. 다만 너도 조심하렴. 만에 하나 범인이 방에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옷장이나 이런 곳을 조심해서 보고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나네요. 이상한 냄새? 뭔가 기름 냄새 같은 게 나요. 아, 자세히 보니 바닥에도 좀 기름이 쏟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름? 혹시 밟고 미끄러지진 않게 조심하렴. 물론이죠. 잠시만요. 그 말을 마친 뒤로 조수는 말이 없었다. 아무래도 집중하고 있는 것일 테지.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조수는 피곤해진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소장님, 여기 다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고생했구나. 그럼 봐볼까? 와, 너무 잘 그리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화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탐정이 아니라 화가예요, 이거. 오케이, 이거부터. 아무래도 요제프 씨는 즉사하신 것 같구나. 주위에 다른 흔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피도 일자로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는 건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테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거나 잠에 빠졌거나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고 보니 요제프 씨는 식당에서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셨었죠? 의외긴 하구나. 주무시더라도 책상에서 엎어져서 주무실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셨는데 말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래도 요제프 목소리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요제프 미안. 하지만 그 남자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들었습니다. 조금. 저기 이건 뭘 그린 거니? 아, 이거 말이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기둥 모양의 캔 같은 거더라고요. 기름은 여기서 샌 것 같던데요? 아, 그럼 오일 필터겠구나. 생각해보니 차고에도 있었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아, 혹시 차량 부품인가요? 차량 부품이야. 그럼 그게 왜 여기 있었던 걸까요? 요제프 씨가 챙긴 걸려나요? 그 반대일지도 모르지. 범인이 갖고 있었던 것일지도. 범인이요? 내가 듣기로는 말이지. 오일 필터 구조가 소음기와 꽤 유사하다고 들었거든. 소음기라면 총에 붙여서 총소리를 줄여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 오일 필터를 소음기처럼 총구에 갖다 대고 쏘면 총소리를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던가. 그럼 범인은 오일 필터에다 대고 총을 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 우리가 들은 총소리는 총 4번이었지. 그중 하나는 창문을 깨는데 쓰였고 총에 맞은 사람은 3사람. 즉 소리를 없애고 쏘았다면 어느 다른 곳에 총자국이 발견되어야만 해. 하지만 방 안에는 다른 총자국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일 필터에 총이 뚫고 간 자국은 있었으니 사용된 건 분명할 텐데요. 일단 기록해 두자꾸나.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하겠는걸? 네. 나는 오일 필터에 대한 정보를 수첩에도 적당히 기록했다. 또 있어요, 누를 게? 뭔가요, 이건? 오, 탐정 코인을 찾았구나. 탐정 코인이요? 이런 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전탐연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 전담면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전국 탐정연맹, 줄여서 전탐연이지. 탐정 코인은 탐정 후기 양성을 위해서 전탐연에서 전국 곳곳에 숨겨놓은 거야. 탐정이 되고 싶은 자들이라면 이 숨겨진 탐정 코인을 찾아내어 관찰력과 조사 능력을 기른다는 거지. 그냥 쓰레기를 찾기 힘든 것에다 이것저것 숨겨놓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왜, 아무튼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숨겨진 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걸? 그리고 또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지. 완전 일석이조잖니. 결국 소장님도 쓰레기 취급하시는 게 맞잖아요. 아니, 제가 그런 코인을 눌렀어요? 코인을 누린지도 몰랐어요. 이곳의 탐정 코인은 모두 얻은 것 같다. 이건 태워진 종이 같은 거니? 이 옆에 촛불로 태운 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 소장님, 그림에는 자리가 없어서 따로 표시하진 않았는데요. 타지 않은 부분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아니,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 요즈프 씨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했으니. 내용은 남아있는 게 있었니? 내용이 보일 법한 부분들은 다 타버렸는지 없더라고요. 아마 내용을 태워서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책상 위에 다른 것들은 남아있었니? 그러니까 다른 서류들 말이야. 네, 몇 개 있긴 했었는데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유언장만 노려서 태운 거란 말인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구나. 나는 불타버린 유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첩에 정리했다. 오케이. 이걸로 얼추 다 본 것 같구나. 그리느라 고생했어.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걸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자, 그럼 이제 와이즈 씨의 방으로 가볼까? 좋아요. 이후 우리는 곧바로 와이즈 씨 방 쪽으로 이동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선 내가 방문 앞에서 귀를 대서 안에 소리가 나는지를 살폈다. 방 너머에 특별한 기척이 느껴지진 않았다. 비는 진짜 그쳤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리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고요했음에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역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 조심하고.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탁하마. 조수는 잔뜩 긴장한 듯 뻣뻣한 움직임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다만 방에 들어가서도 이미 봤던 풍경이라 그런지 비명이 들려오거나 하진 않았다. 괜찮니? 네, 안에 수상한 사람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그럼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바깥을 살펴볼까? 나는 복도의 끝에 있는 창문으로 향했다. 밤이긴 하지만 날이 개면서 달빛이 밝아졌고 저택에 불빛도 있어 나름 정원 주위까지는 보이긴 했다. 어라?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소장님? 너도 그쪽에서 바깥이 보이지? 바깥을 한번 봐볼래? 네, 한번 봐볼게요. 조수가 창가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지금 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어떠니? 정원 끝. 거기에는 다리에 주탄만이 남아있고 케이블과 그에 달린 판자들은 절벽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맞은편 계곡의 너머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이네요. 다리가 끊겨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죠, 저희? 그러게 말이다. 전화선도 끊겼고 다리까지 끊기다니.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 연병할 다리. 저렇게 끊길 줄 알았다고. 에휴. 저 이런 상황 소설에서 봤어요. 고립된 환경에서 살인범이 다 죽이고 다니고 사건은 의문으로 남게 되던데요. 그게 일반적인 클리시긴 한데 묘하군. 묘하다니요? 2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2가지나 있군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가 끊어진 방향이야. 정원에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쪽이지. 거기 주탑을 보면 케이블이 길게 늘어져 있지 않니? 그렇죠. 그렇네요. 그게 왜... 저 모습대로라면 다리의 줄은 건너편에서 끊겼다는 거군요. 범인이 아니고? 내가 말하려는 게 그거야. 그래서 묘하다는 거지. 반대편에서 끊었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넘어가서 끊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리를 끊을 만한 사람은 범인 정도밖에 없을 거고 저희는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면 모두 있어요. 범인이 반대편으로 가서 줄을 끊었다면 범인은 저택에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렇다면 나도 좋겠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뭐든 속단할 순 없다는 거지. 범인이 아주 사라졌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를지도 몰라. 걔가 끄는 거 아니야? 그 보안관? 왜냐면 보안관이 약간 루퍼스의 어쩌고처럼 보였잖아. 막 자기가 이렇게 막 데려다 준 거 루퍼스한테 말 잘해달라고 막 이랬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루퍼스 되게 막 젠틀맨인 것 마냥 막 하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막 무슨 보안관이 이렇게 루퍼스한테 이렇게 아부까지 떨려고 하냐? 보안관이 끄는 것 같아. 루퍼스 명령 듣고. 뭐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 범인이 아주 사라졌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를지도 몰라. 그건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2번째 신경 쓰이는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두 번째로 묘한 부분은 보여야 할 게 지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야. 보여야 할 게 아직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억을 되살려 보렴 우리는 그걸 봤었잖니. 네. 뭘요? 조수는 아무래도 떠올려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단서를 던져줘 볼까? 이거 아니야? 야광도료? 그러니까 야광도료 말이야.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매다는 기둥. 거기에 발려져 있었죠? 그래. 이렇게 어두우면 그게 보일만도 하다만 보이질 않는구나. 페인트가 흘러내리기라도 한 걸까요? 빛 때문에? 내가 갔을 때는 좀 묻어나긴 했다만 그래도 거의 다 마르긴 했었어서 비 때문에 죄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구나. 묘하긴 하네요. 아, 범인이 다리를 끊으면서 야광도료가 있는 부분을 부쉈다던가? 줄만 잘라도 다리는 끊을 수 있으니 굳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니. 확실히 왜 속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의문만 늘어나네요. 그렇다니깐. 아, 소장님, 그림 다 그렸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니까 잘 그려지네요. 헤헤. 조수는 방에서 나와 내게 수첩을 건넸다. 수고했어. 어디 한번 봐볼까? 오케이. 코인 바로 찾지. 코인 또 찾지. 오케이. 다시 봐도 너무나 많구나, 약물이. 이 약물들이 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 실제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알 방도가 없지. 원래 양을 알기도 힘들고 다른 도구가 없으니 실제로 사용됐는지 조사해서 아는 건 어려울 거야. 역시 그렇죠. 전에 YGC 방에서 봤을 때도 가까이서는 못 봤으니 말이죠. 그래도 신경은 써두자고. 이 창문은 밥 먹기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닫혀 있었지. 맞아요. 그땐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약품 냄새도 많이 났었고요. 창문이 지금 열려있다는 건 범인이 이 창문으로 나가서 열렸다는 뜻일까요? 높이를 보면 어땠니? 떨어져도 괜찮을 높이던? 저야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긴 한데요. 아주 높다는 느낌은 들지 않긴 했어요. 떨어지면 간당간당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하긴 저택 자체가 넓기는 해도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았지. 적어도 뛰어내릴 수 없다고 아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 뭔가 흔적 같은 건 없었니? 창문 바깥의 바닥 쪽에. 흔적 같은 건 없었어요. 애초에 창문 밑에는 돌바닥이라서요. 그쪽으로 떨어졌어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피가 튄 모양 같은 건 어땠니? 내가 보긴 했을 텐데 기억이 날아간 것 같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명치 부근에 총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피가 흩뿌려진 모양새였죠. 그렇군. 확실히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그치.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니까. 여튼 네가 보기에 뭔가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었니? 제가 봤을 때요? 피부가 되게 창백해 보였다. 그 정도려나요? 피부라. YG씨는 평소에 몸이 안 좋으셨으니 이상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뭔가 배움의 부족을 실감하게 되네요. 소장님이 직접 보실 수만 있었다면 저보다 훨씬 많은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아마 그랬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지. 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저격총은 어땠니?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던? 글쎄요. 얼추 보기에는 전에 봤을 때랑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누가 움직였다가 다시 놓은 것일지도 몰라요. 지문 같은 거라도 검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적어도 YGC의 시체 위에 있는 것만 아니면 내가 직접 좀 봤을 텐데 말이지. 역시 피공포증이 있는 건 불편하게 짝이 없다니까. 혹시 제가 가져와야 할까요? 아니, 그러다가 침대 위에서 엎어질지도 몰라. 총은 보기보다 훨씬 무겁거든. 다른 분들을 불러서 가져오게 하는 건 어때요? 글쎄, 그러다가 현장에 훼손될지도 모르니 말이야. 최대한 현장 보존은 해두고 싶거든. 이 저격총에 대해서는 일단 유념만 해두자고. 알겠어요. 나는 저격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했다. 또 있어? 뭘까? 요게 뭐냐? 콘센트 쪽이 좀 검게 그을려있구나. 연기도 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 YGC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탄 것 같은 냄새가 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소장님이 쓰러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왜 이런 연기 안 하고 그랬을까요? 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위치도 아닌데. 아, 엘레나 씨가 전기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이 주위를 혹시 샅샅이 살펴봤었니? 아니요.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어요. 괜찮다면 플러그 주위에 불탄 클립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봐 주겠니? 불탄 클립이요? 지금 갔다 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수는 재빠르게 YGC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소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클립 같은 걸 발견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있구나. 이리로 가져와 주겠니? 네, 소장님. 바로 갈게요. 조수는 와이즈 씨의 방에서 곧바로 나오더니 내게 그을음이 생겨 새까매진 클립을 건넸다.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아신 거예요? 초능력이라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뭐 나도 어디서 본 거라 설마 했던 거야. 정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이거. 아, 뭐야, 또 있어? 뭐? 바다. 여긴 바닥이 젖은 걸 표현한 거니? 네, 창문 앞부분은 유독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창문이 열려 있었으니 그 사이로 떨어진 빗물 때문에 젖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걸리시는 게 있나요? 비 때문에 젖은 게 아니라던가. 아니 비 때문에 젖은 건 맞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메모한 다음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구나. 나는 젖어있는 바닥에 대해서 수첩에 간단하게 정리했다. 아 끝났나? 오케이. 좋아요. 이걸로 사건 현장의 전부를 거의 다 본 셈이네요. 그렇지. 어때요? 사건의 전말이 보이시나요? 이 사건은 뭐라고 할까? 모순투성이인 요소들로 가득하다고 해야 하나. 모순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듯한 느낌이야. 이를테면 그 괴한의 모습도 그렇지. 퍼그 씨는 괴한을 보고 아이리스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었죠. 그런데도 막상 범인이 유언장을 불태운 걸 보면 블레어 저택 관계자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하단 말이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다리는 반대편에서 끊어져 있었잖아요. 범인이 저희 중에 있다면 어떻게 다리를 끊을 수 있었던 거죠? 반대편에서? 이건 불가능 범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게 이 사건이 모순적이라는 거지. 어떤 증거는 범인이 저택 내부의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어. 하지만 퍼그 씨의 증언이나 옷차림은 범인이 아이리스라고 가리키지. 범인 녀석 아주 판을 이상하게 꼬아놓았어.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의미가 뭐지? 범인이 이렇게 해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어떤 것이 블러프고 어떤 것이 진짜 원했던 행위일까? 무엇이 오기고 무엇이 석인가? 주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사고에 깊은 집중을 기한다. 뭔가 진실이 손을 뻗으면 금방 닿을 것만 같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어지질 않는다. 그때 갑작스럽게 괴종 소리가 들려왔다. 괴종 소리는 9번을 울리다가 이내 멈췄다. 9시인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소장님, 일단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응접실에서 나와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응접실에 계신 분들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그 말이 맞겠구나. 응접실로 돌아가자. 네, 어서 가요. 참, 이번에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범인이랑 같이 있다고 착각받지는 않겠네요? 그렇지,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날라올 공격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헤헤, 혹시라도 또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가야겠네요. 그래, 그래야겠지. 그런데 착각, 그 말을 입에 담자 영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소장님? 아이리스, 오일 필터, 끊어진 다리, 그리고 4번의 총성. 그것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착각시키기 위해서였다면. 괜찮아, 그것보다도 말이야. 기억하고 있니? 그때 와이즈 씨 말이야.